그러면은 언제는 이 부동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신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올해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7월부터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돈 줄이려고 안 쓰고 줄이잖아요. 나중에 팔 때에 제값 받고 못 파는 상황도 생겨요.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랜더랑 직접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언제는 이 부동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신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 부동산 업계는 마지막 한 발이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발. 네. 어떤 이자가 이유가 높아요. 아직 이자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금액이나 과정이 수월해질 거고 좀 더 돈을 빌릴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디맨드가 올라갑니다. 이 서플라이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뉴빌드가 새로운 분양이 된 집들이 빨리 올라온다 하더라도 디맨드를 쫓아올 수는 없어요. 남가주의 기준에서 인구 밀도수가 다른 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뭐 1.5배, 2배가 아니라 막 6배, 7배 높아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 여기 뭐 남가주만 딱 놓고 보잖아요. 전체 인구가 텍사스랑 맞먹어요. 텍사스 1등 카운티랑. 우리 1등이 아닌데 네. 북가주는 아직 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수가 떨어진다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알라바마,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 뭐 이런 뭐 그런 데들.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저평가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한 10,000불 갖고 60,000불짜리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막 30평짜리예요. 1000스퀘어핏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널렸어요. 저평가된 걸 사면 저평가된 걸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돈 복사되면 좋다는 게 뭐냐면 이 저평가된 거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첫 투자를 내가 해야 된다면 저평가된 걸 왜 굳이 시간 들여서 찾아요? 확률로 따지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조금 더 한 5% 비싸게 파는 것들을 2번, 3번, 4번 하면서 내가 노하우도 좀 쌓이고 실력도 좀 쌓여서 초보자 레벨에서 노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중급자 레벨에서 내볼 수 있는 레벨에 그때 저평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LA 오렌지 카운티 외에 커린 카운티 뭐 이런 데 보면 안 돼요. 저평가된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리알토. 아마존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존 들어온다 그러고 2배 뛰었거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근데 저희 뭐 한국에 투자하는 분들은 저희만큼 정보가 속도가 느리잖아요. 또 그만큼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겠어요? 영어 유튜브 보고 영어 팟캐스트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process of elimination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만큼이고 능력은 이 정도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잘라나가는 과정 가운데 본다면 지금은 제값에 된 건물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자가 낮아졌을 때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올해 11월까지는 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값 주고 사고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타이밍은 1차 정리 기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공화당이 되면은 네. 민주당 쪽에서 막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격해가지고는 이걸 줄일 거고 민주당이 되면은 공화당 쪽에서 공격을 쳐가지고는 그러니까 5년마다 사이클이 와요 항상. 대선 끝나고 3월까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서 11월쯤 됐을 때 3월까지가 좀 힘들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요거 올라가다가 딥이 있잖아요. 요걸 버티면은 확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자가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3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완전 호황기가 오겠죠. 부동산 협회에서 49개 주 부동산 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원래는 레지덴셜 집 이제 기준 했을 때 이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랑 바이어 에이전트 얼마 줄지도 정한 다음에 계약서를 썼는 게 룰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내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고해야 되겠다라는 이 조항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카드라도 많아지고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셀러는 좀 더 많이 남기니까 그러면 떨어지게 살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셀러가 미쳤어요. 저만 하더라도 2% 덜 준다 그러면 안 주고 2% 내가 먹죠. 또 그런 뉴스에 둔한 바이어들은 집값 떨어질 거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월까지 기다리면 7월 1일날 시행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non-profit도 아니고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과감히 버리고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노리시죠 하고 놔드리고 우리는 집중해서 선택해서 나랑 코드 맞고 대화 통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가기도 지금 바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지금 디맨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 이자가 비싸죠? 그럼 바이어한테 좀 셀러한테는 안 좋아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자가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기준점이 되겠죠? 내가 5%된 팔겠다, 4%된 팔겠다 이렇게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각 셀러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7월부터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죠. 결국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내서라도 고용을 하셔야 돼요. 다운 페이먼트 내고 클로징 코스트 내고 에이전트 비용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택, HOA에 있는 콘도들, 타운홈들 보면요. 집과 집이 벽과 벽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집 잘못 아닌데 옆집 잘못, 윗집 잘못 때문에 여기에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해주는 HOA, 어소시에이션 회사가 횡령을 했다거나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건물 외벽이나 게이트나 문이 고장이 났다거나 가로수길을 누가 차가 갖다 박아가지고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왔어요. 그러면은 자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월스 아웃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자산이 안전치 않은 자산이라고 분류되고 막 무너집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이어가 에이전트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돈 주고 합당하게 주고 고용을 해야죠. 좋은 에이전트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쉬워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유튜브는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다른 플랫폼을 가야 돼요. 미국 애들이 가는 플랫폼을 가야 돼요. 구글 맵, 옐프 이런 데 가서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애들이 선별한 혹은 미주 한인들 중에서 선별한 에이전트. 그럼 디지털 포프린트가 어떻게 있고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럼 유튜브도 도움은 되는 게 여기에서 1차 감별을 했죠. 필터링 시키고 2차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믿으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피드백은 댓글을 어떻게 남기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일이 느린 에이전트보다요 일이 많고 바쁜 사람한테 하나 더 주는 게 나아요. 자동차 정비소 가면은 기름칠이 된 툴을 써요. 녹슨 거 안 써요. 똑같아요. 부동산이든 용자든 이 마켓에 이 업계의 업데이트를 매주 업데이트되는 이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는 에이전트냐 아니냐 거기서 갈릴 겁니다. 결과도 달리고 내가 오퍼를 쓸 때 내가 B급 손님이 될지 A급 손님이 될지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펄치스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불이고 2만불이 돈을 줘야 돼요. 이거를 못 쓰는 사람들은요 저평가된 거를 후킹 당해서 사기 당해서 사든지 아니면은 셀러 에이전트에 걸어 들어가니까 셀러에 이득되는 걸 최우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그냥 발라가지고 넘기는데 이 돈이 시간이 있다면 효력이 떨어지면 딱 드러났을 때 고치니까지 5만 불, 7만 불이에요. 지붕이 될 수도 있고요. 집 밑에 벽 외관을 타고 움직이는 워터 파이프가 될 수도 있고요. 남가주, 북가주 할 거 없어요. 전체 다 노후화된 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돈 줄이려고 안 쓰고 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 때에 제값 받고 못 파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면 그런 걸 다 일일이 챙기기가 또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는 저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민을 왔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죠. 그렇죠. 파일링 피 590불이에요. 네. 누가 몰라요?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데 GPT가 있으니까 번역도 해줘요. 근데도 왜 우리가 변호사 씁니까? 왜 3만 불, 5만 불 왜 쓰냐고요? 실패하면 나락가니까 맞아. 삶의 방향이 틀어지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굳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안 써도 돼요.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써도 떼가는 돈 떼봤자 뭐 몇십 센트니까. 근데 저희 이 부동산은요 2억, 5억, 10억 큰 돈들 움직이는데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10년간 벌어놓은 한 큐에 날릴 수 있는데 미쳤어요? 이거는 권장하시면 안 돼요. 필수로 가야 돼요. 이걸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볼 수 있는 눈을 또 줘야 돼요. 그게 세일즈의 저는 덕목 같아요. 제가 융자를 팔면서 이거를 필요한 디맨드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요 못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해서 이거를 맞춰주는 이 채널이 잘 되려고 하고 이 채널에 연결된 사람들이 다 잘 되려고 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이전트 선택하는 거는요 필수예요. 권장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에이전트의 소개를 받고 집을 샀어요. 이분들이 실패하거나 이분들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내 목을 걸어놓고 얼굴을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이랑만 일을 하고 연결이 되어야 이 플랫폼이 됐든 어떤 비즈니스 사업체 모델이 됐든 이게 클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될 수 있어요. 책임을 지니까. 아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융자쟁이의 마음으로 근데 그 말씀을 되게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체가 미국처럼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면 막 중개 수수료 그 정도 내야 돼요? 그냥 없이 할 수는 없나요? 이런
분명히 계세요.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에이전트 없이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지오플랫 입장에서는 진짜 그 좋은 분들을 또 소개시켜 주는 게 또 일이거든요. 대표님 같은 분들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진짜 그 고객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에이전트 분들 만나야 되고 또 랜더 분들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 찾아내는 게 좀 어렵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에 뭐 리뷰를 보던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분이 있고 또 안 좋은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리뷰 관리만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부터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에이전트 측면도 있는데 론 쪽에서도 약간 브로커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실 브로커라는 말이 이렇게 어감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랜더랑 직접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돈을 빌리시는 분한테 맞춰주는 네.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 같고요. 이자가 비싸고 낮고 그건 두 번째 문제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설명을 어떻게 전달받아서 내가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만 믿고 갔다가 만약 이 사람이 잠적을 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과정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수습도 가능하고 해결 방안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융자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빙트리가 정확하게 너희 어떤 회사냐라고 정의를 해라 한다면 저희는 Non-Delegated Correspondent Lender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렌더로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렌더로 하고요. 어떨 때는 저희가 스텝다운해서 브로커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브로커링을 합니다. Someone who's broke. 돈 없는 사람들이 브로크하니까 옆집에서 돈 있는 데서 끌어서 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브로커고 렌더는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는 거고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빙트리는 둘 다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둘 다 하고 그래서 이제 10년급이 맞춰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저희는 브로커랑도 경쟁하고요. 렌더랑도 경쟁하는데 포인트는 저희가 이 어떤 플랫폼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빨리 전달하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사업 저의 모토이기 때문에 론 브로커들 좋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렌더들도 서비스에 좀 더 치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셋 가지고 자산 가지고 펀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의 게임을 선택하고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리그가 있다. 그럼 리그 안에서만 움직여요. 이 밑에까지 안 내려와요. 내가 몸값이 얼만데 혹은 내가 연봉이 얼만데 이러면서 안 내려와요. 근데 브로커들은 진짜 뭐 동네 축구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던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여기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융자할 때 부모님께 너 론 브로커란 것도 하니? 그래서 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연유되면 되게 위험해진다. 모르는 분들에서는 브로커라는 단어만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제가 사장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다녔어요. 어디 일해요? 저 은행에서 일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 왜냐면요 과정이 다르잖아요. 한국에는 은행권하고 여기는 거가 다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기빙트리 은행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뭐 하는데요. 뭐 그렇게 입이 혀가 길어 이러면서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나라가 다르니까 룰도 다르다라는 거 생각을 안 하고 한국에서는 은행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게 이런 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회사도 이렇게 뚜렷하게 있고 한데 홀세일 랜더 그러면은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 받아주고 우리가 운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하니까 이게 생소할 수는 있거든요. 생소할 수는 있는데 저는 론 브로커, 론 랜더 둘 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고 브로커로는 브로커만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다양성이 많아요. 랜더는 랜더대로 막말로 저희같이 뭐 7일 안에 끝내드리겠다라는 개런티를 저희가 스테이먼트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옐프나 뭐 구글 가보시면은 뭐 7일에 끝낸 거, 10일에 끝낸 거 이런 사람도 많고 어떨 때는 브로커로 내려와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뱅크럽시를 했어요. 아니면 페이먼이 막 6개월 늦었어요. 그래서 집이 차압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그럴 때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 인베스터 돈을 빼서 펀딩을 하잖아요 랜더로서. 그럼 제 라이센스가 날아가요. 계약이 있잖아요. 깨끗한 A 손님만 돈을 펀딩해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랜더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건데 B급, C급이 들어와요. 또 그때는 브로커로 해가지고는 2금융 융자 해야죠. 3금융 융자 해야죠. 그러니까 브로커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랜더 쪽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좀 다르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런 내셔널 미국에서 투자하는 분들 있죠. 한국에서 만약 투자를 했어요. 다운 페이먼을 40% 이상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제 주머니에서 돈 펀딩을 합니다. 안전하니까. 돈 많은 분들이니까. 근데 40% 미만, 25%가 미니멈 다운페이거든요. 25%에서 40% 사이를 한다면은 저는 스텝 다운해서 브로커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제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출 상품이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가 있나요?